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해주는 약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잘못 복용하면 뇌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하게는 기억력 저하, 치매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뇌건강연구소 박윤정입니다. 최근 수면제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수면제를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새벽에 자꾸 깨는데 이럴 때도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하루라도 푹 자고 싶은 마음 아마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이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수면제를 찾으시는 연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50, 60대 분들이 많이 찾으셨다면 요즘은 20, 30대 젊은 직장인이나 학생들까지도 수면제를 찾는 빈도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점을 많이들 놓치고 계세요. 바로 이렇게 잠을 자기 위해 선택한 수면제가 오히려 잠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제의 종류와 부작용,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잠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즉 입면장애형 불면증의 경우에는 효과가 빠른 약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할시온, 졸피뎀 같은 약이 있죠. 이 약들은 잠드는 시간을 줄여주고 체내에서 오래 남지 않아 아침 피로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 즉 수면 유지 장애형 불면증의 경우에는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약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달마돔, 트리티코, 독세핀이 있습니다. 이 약들은 잠이 드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지만 중간에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수면제는 결국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작용이 있는 곳엔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입면장애형 불면증에 쓰이는 할시온과 졸피뎀은 효과가 빠른 대신 짧은 시간 안에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수면 중 이상행동 같은 부작용이 흔합니다. 특히 졸피뎀은 수면 중 무의식적 행동 등의 사례가 보고되어 식약처에서도 졸피뎀 안전사용 지침을 별도로 발표한 약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반면 수면 유지형 불면증에 사용되는 트리티코, 달마돔, 독세핀 등은 작용이 완만해서 바로 잠에 들진 않지만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잔여 졸림, 구강 건조, 혈압 저하, 기립성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가지 모두 수면의 질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 수면제 사용이 증가한 그룹은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 건강 정신 지표가 악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논문도 최근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렇듯 수면제는 깊은 수면, 비렘과 꿈꾸는 잠, 렘 수면을 모두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은 길어도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얕은 수면이 반복되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사고력 둔화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잠을 잤지만 오히려 더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 부작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존성입니다. 수면의 비밀 건강한 잠을 위한 가이드에서는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체가 약물에 의존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그 외 숙면의 비밀,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등 많은 도서에서 수면제의 의존성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홍범의 당신 얼마나 잘 자고 있습니까? 에서는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0%나 치매 발병 위험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제의 부작용을 가장 먼저 걱정하지만 이보다 더 먼저 준비가 돼야 하는 게 바로 끊는 계획입니다. 수면제는 잠을 들게 하는 약이 아니라 잠을 되찾기 위한 임시 도구입니다. 식약처 기준 대부분의 수면제는 1개월 이하 복용, 특히 할시온, 졸피뎀 계열은 21일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복용하면 뇌가 약에 적응해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어버려 약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먹을까가 아니라 언제 끊을까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수면제를 처방받으셨다면 나이에 따른 복용 기준을 따르시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지키셔야 합니다. 첫째, 잠자기 7, 8시간 전 복용. 새벽 3시에 먹고 아침 7시에 일어나면 반응 저하가 음주운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잠자기 전 7, 8시간 전에는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용량 초과 금지. 반드시 의사가 처방해준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하며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하는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셋째, 공복 카페인 알코올 금지.
수면제를 공복이나 카페인, 알코올과 함께 드실 경우 약 흡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해 효과가 과하거나 무효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불면증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어느 수면제를 먹을까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수면 리듬의 회복을 목표로 수면제는 잠을 들게 하는 약이 아니라 잠을 되찾기 위한 임시 도움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 전문의와 함께 복용 시작부터 끊는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을 드리거나 영상으로 제작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뇌건강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